좋아요, 구독. 이혜진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랜 부진을 딛고 제약바이오가 이 4월 들어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비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 시가총액만 따져봤을 때도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그동안 이 바이오 업계 발목을 잡고 있던 건 과연 뭐였을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좀 그것에서 좀 벗어나는 국면일까요? 네, 가장 제약 바이오를 짓눌렀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금을 빌려서 연구개발하는 바이오텍에는 네. 비용 상승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건비 부분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향후 먼 미래에 약을 개발을 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을 할인해서 현가화해야 하는데 네. 그때 그 금리 상승은 할인율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네. 전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1%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15%의 그런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니까 네. 금리가 주는 타격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금리가 저점에서 3% 정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격을 준 것은 맞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FRB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거의 막바지에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가 향후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네네. 가시화될 때 그런 그 리스크도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이 제약바이오 업황의 발목을 잡았던 이 침체 요인으로는 금리 상승이다 이를 좀 꼽아주셨고 또한 금리 하락 전환이 가시화될 때 이 리스크 해소 국면에 좀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4월 제약바이오 주가를 좀 견인했던 건 외국인과 기관들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막을 내린 이 4월 미국 암 연구 학회를 계기로 해서 제약바이오 주가가 또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번 암 학회에서 가장 관심을 좀 받았던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네, 여러 기업들이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 기업을 소개해드리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네. 이중 저해제, 그 다음에 독특한 건 이제 메신저 RNA로 암 백신을 만드는 그런 초기 연구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메신저 RNA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같은 암 연구 학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더나의 치료용 암 백신과 아주 흡사한 그런 그 연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모더나의 그런 그 치료용 암 백신하고 머크의 키트루다를 같이 병용했을 때 흑색종을 임상 이상에서 의미 있게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했고 네. 이번에 AACR에서도 그 데이터를 팔로우하는 그런 데이터를 추가로 했는데 44%의 그런 그 재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망률을 낮추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미약품도 볼 때 조금 더 그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암 성장과 관련된 그런 수용체 EP224라는 두 개의 이제 수용체를 이중으로 저해해서 특징적인 것은 암의 내성을 예방한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걸리면 다시 또 재발하는 그런 특성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 암을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는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고요. 네. 또 앱클론이라는 회사는 카티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카티 CD19이라는 암세포의 단백질을 타겟팅하는 그런 그 이제 카티도 기존에 상업화가 되었는데요.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같은 CD19 단백질인데 다른 부위를 타겟팅합니다. 이렇게 막 근처에 있는 그런 부위를 타겟팅하는데요. 이번에 임상일상 초기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효능도 효능이지만 안전성이 기존에 상업화된 그런 제품
대비해서 네. 우월하다 이런 시각에서 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는 루닛스코프라는 AI 영상으로 암을 진단하는 그런 제품을 상업화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바이오마커, 암이다 아니다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라는 그런 막단백질을 이제 어느 정도 있느냐를 네네. 정량하는 그런 진단제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네.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유전자 변이 모델은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아마케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 뭐 한미약품, 오스코탭, 앱클론, 루니까지 이렇게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4개 기업들 최근 주가에도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까요? 지금 학회가 열리기 전에 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됐다가 막상 이제 발표를 하고 네.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 예전의 패턴이 이제 반복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미국 암 연구학회는 임상보다는 비임상 얘기들이 많이 이제 주제가 발표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초기 단계의 그런 임상들이고 비임상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 시간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서 연구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거고요. 주가를 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의 하방을 방어하는 역할이 조금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들 기업들 이제 학회 전엔 이 기대감에 조금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내 하락하는 이 패턴을 보였다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4개 기업들 기술 개발 능력을 좀 홍보하는 측면이 조금 강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요. 이 올해 이제 국내 뿐만 아니라요.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 전체가 직면한 화두가 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떤 걸까요? 지금 바이오 업계의 화두는 한마디로 M&A입니다. M&A. 네. 네.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네. 기울인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 이 회사들은 블록버스터라는 1조 이상의 이제 수십조 원이 팔려나가는 그런 치료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치료제들은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서 경쟁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매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치료 물질 확보에 그야말로 열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네네. 화이자라 그러면은 코비드 19으로 수십조 원을 벌어들인 그쵸.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 회사가 벌어들인 거의 50조 이상을 이번에 시젠이라는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이제 결합체라는 네네. ADC 이제 모달리티를 사기 위해서 50조 원을 전부 다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크라는 회사도 프로메데우스라는 회사를 14조 원에 며칠 전에 인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고 있고요. 네. 이런 빅파마들이 인수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 플랫폼 기술로 치료 물질들을 계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을 타겟팅하면서 다른 회사들하고는 상당히 이제 물질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모달리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응증도 확대시키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서 네.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그러는 그리고 5차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바이오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M&A라든가 네.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M&A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들의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M&A다 이런 말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2차 전지 돌풍이 매서웠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제약바이오로 좀 넘어오는 게 아닐까 이런 분석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더욱 우상향을 이어가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그 금리가 상당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틀을 이해하실 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이 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있는 산업 나라들이 차세대 먹거리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얘기를 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한 행정 명령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바이오 의학 기술이 제약뿐만이 아니라 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환경까지도 네. 전 제조 산업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든이 얘기하는 이제 바이오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크리스퍼 카스9이나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이런 핵심 기술들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2012년에서 2010년 그 사이에 이제 나왔고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임상에 진입하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 사람 몸에 직접 적용을 해보는 임상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7년이 지난 2024년부터는 이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합성 치료제들이 2024년부터 신약 그 신청 단계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미국에서는 크리스퍼라는 회사와 네. 벌텍스라는 회사가 유전자 가위로 이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을 냈고요. 그게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 승인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승인이 난다 그러면 어떤 바이오 업계에 새로운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와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그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그런 산업들은 만약에 정부라든가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이 이를 투자한다 그러면 네. 일반 투자자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9개를 투자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일어나거든요. 오. 그런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기관 투자가들이 이를 투자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일반 투자자들은 일밖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네네. 이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업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 반도체와는 조금은 다른 투자 상황도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향방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현재 셀트리온 2020년 이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좀 난 상황인데 과연 셀트리온이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표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셀트리온 신약 투자 현황도 좀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제 약하게 된 것은 2019년까지는 상당히 매출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고 네. 이익 성장률도 가팔랐습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 22년에 3년에 걸쳐서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모습도 이제 보였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서 회장께서 이제 네, 경영에 컴백하셨죠. 네네. 복귀하시면서 그 이제 일성이 뭐였냐면 신약 개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이전에도 이제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을 위해서 그런 신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서 회장께서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달라진 모습은 보다 적극적이면서 신약 개발 부문을 크게 키우겠다, 아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셀트리온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케미컬 부분이 있고 신약 개발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 신약 개발 부문을 키우겠다라는 분명한 경영 전략을 이제 선포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도 이제 수조 원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이제 전략은 이제 성장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이제 제시를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새로운 기술, 신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M&A 하기에도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단 한 가지는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고위험 그다음에 고수익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모달리티를 이제 인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됐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뚝심 있게 이러한 신약 개발을 밀고 나갈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네네. 되겠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 신약 개발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모습 좀 자세하게 살펴주셨고 또한 장기적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과의 뭐 적극적인 M&A 이런 말도 조금 해주셨는데 이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해 좀 선별을 할 때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까지 그 이제 셀트리온이 집중적으로 이제 그 도입한 그런 네. 기술들을 보면 ADC 쪽에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해왔고요. 네네. 미국 쪽에서는 메신저 RNA 쪽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달리티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할 때 시젠은 ADC 같은 ADC를 개발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류에도 일단 맞고 개발 가능성이 이제 넓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메신저 RNA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나, 머크 등이 상당히 네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모달리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이중항체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 바이옴도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셀트리온 관련해서 자세하게 조금 다뤄주셨고요.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 본격적인 육성 계획을 조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이렇게 좀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가 위상이 점점 높아지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선두주자인 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좀 역부족인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 K바이오 이 업황에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판을 바꾸기에는 벤처 업체들, 바이오 벤처 업체들의 상황이 그렇게 노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인해서 자금에 상당히 목말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금이 돌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바이오 기업 중에 IPO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그 이제 비율을 보면 글로벌리 한 2% 내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T라든가 자동차, 기타 산업들 보면은 그 위상들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미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 바이오 산업을 제5차 산업, 그러니까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메가 바이오 펀드를 이름에 걸맞게 메가 펀드, 1조 네. 이상의 그런 펀드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네. 그런 컨트롤 타워도 어떤 국무총리 직속하에 둔다면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이 산업을 키울 그런 분명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네네. 바이오 투자자들은 상황이 좀 어렵지만 충분히
투자에 나설 수 있고 이 판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이제 다른 업황에 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입지가 조금 미미하거나 움직임이 미미한 이 제약바이오, K바이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좀 두터운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여러 가지 좀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 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바이오 경제 사절단이 좀 동행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요, 바이오 기업 14개, 디지털 헬스 기업은 7개, 총 21곳이 함께 동행을 조금 꾀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바이오 벤처 기업들로서는 네. 어떤 대기업들과 미국 글로벌 파마들과의 그런 기술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네. 항상 학회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알리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또 이제 니즈가 맞을 때 또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이제 호흡으로 바이오 업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대통령과 함께 방미 좀 그 길에 오르는 경제 사절단은 하나의 홍보의 기회가 될 것이다. 좀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제약사들이 경기 방어주 성격을 더욱 띠고 있는 듯합니다. 이 대표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제약바이오주 어떤 전략을 조금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바이오 이제 산업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분류한다 그러면은 아주 크게 두 덩어리로 자른다 그러면은 네. 빅파마, 그다음에 바이오텍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글로벌 파마 이제 큰 그 이제 빅파마들의 특징을 보면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률도 거의 20%에 달하고요. 네.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수십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앞으로 이제 글로벌 파마로 성장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의 그 주가는 그 어려웠던 작년에도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이제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더러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교섭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도피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 ETF인 네. XLV라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이런 ETF들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 배당도 하는 그런 빅파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ETF인데요. 작년에도 좋은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이오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승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네. 그다음에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끝자락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바이오텍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는 일단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효능 데이터를 네. 의 발표가 임박한 회사들로 축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기술로는 ADC라든가 이중항체, RNA, 세포치료제, 그다음에 분야로는 암이라든가 그다음에 희귀질환, 그다음에 퇴행성 뇌질환이라든가 또 요새 이제 핫하게 뜨고 있는 네. 내시라든가 그다음에 비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종목으로는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한미약품, 네. 그다음에 올릭스, ABL 바이오라든가 네. 알테오젠, 그다음에 앱클론, 그다음에 루닉 같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